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압과 날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기압에 대해서 우리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만 생각한다면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기압은 고기압과 저기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맑은 게 좋아서요. 고기압만 먼저 생각하겠어요. 고기압은 상승 기류입니까? 하강 기류입니까? 공기를 위해서 얻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하강 기류입니다. 사람이 여기 있으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구름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기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고기 앞에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표정도 맑아지고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씨 맑아요. 맑음. 그리고 위에서 왔으면 옆으로 퍼져도 나가게 되는데요. 그 퍼져나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고기압. 우리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압으로 생각할게요. 맑고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압.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저기압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기압. 사람이 있으면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돼요. 상승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했지? 그쵸. 구름이 생길 수 있어서 흐린 날씨. 그래서 우리 저기압일 때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지표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림, 그리고 반시계 방향. 자, 이제 우린 기본적으로 특징을 알았어요.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수 있다. 비나 눈이 올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고기압은 기준으로 생각해줘도 되고 저기압을 기준으로 생각해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맑고 이런 익숙한 시계 방향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고기압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외울 때는 고기 앞에 있으면 맑고 시계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욕하려면 욕해. 난 너희들이 외울 수만 있다면 욕을 들어도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페이지 82쪽 보시면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미리 적어 놓은 거. 지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옴.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옴? 불어 들어감이죠. 불어 들어감. 요거 하나 써줄게요. 써줄 시간 10초. 땡.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압에 대한 것을 날씨를 찾는 건 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봄, 여름쯤에 한창 끼치는 기단들이 있는데요. 기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볼 건데 딱 하나지만 엄청 복잡하고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겁니다. 우리 그의 이름은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고요. 무슨 대? 온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하루에 추웠다, 비왔다, 더웠다, 비왔다, 추웠다 이렇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압입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면 옆에 하나 그릴까요? 우리 페이지 83쪽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그 밑으로 적도 쪽으로 가면 따뜻한 기단이 올라오고 있고요. 위에서는 차가운 기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처럼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장마가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돌고 있어요? 그렇죠. 돌고 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원래는 한랭전선 그리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요.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바람 방향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위에서 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아래에서 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거 색깔이 너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요. 우리 전선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선은 어쨌든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구름이 생기는데요. 구름은 선생님 어떻게 그릴까? 우리 팩맨 아세요? 팩맨처럼 생겼어요. 뚜루릉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온대저기압 앞에서는 우리 충운형 생기는 거 기억나시죠? 앞 시간에 배웠던 넓고 얇은 거 충운형 구름이 생기고요. 한랭전선 뒤쪽에는 우리 좁고 두꺼운 저군형 구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를 따져보자면 우리 위에 있던 것들은 차가운 거였고요. 차가운 이라 쓰지 말고 우리 한랭이라 쓸까? 한랭. 밑에는요, 고온. 그래서 이 중심부 빼고는 다 추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심부는 맑고 온도가 따뜻하고요. 저 전선들이 지나가기 직전 여기 그림이 지어졌네. 이렇게 아까 그려졌었죠. 여기는 다 비가 오거나 춥습니다. 자, 이것들을 입체적으로 그린 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은 잘 볼 일이 없어요. 자료에서 보통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 혹은 이렇게 댕강 자를 수 있거든요. 댕강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해되시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그래서 여기는 지금 뒤에서 어떤 기단이와 왼쪽 서쪽에서 따뜻한 기단이 오니까 여기는 온난 전선이 있고요. 여기 뒤에 더 뒤에서 오고 있는 찬 기단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찬 기단이 서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랭 전선이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입체적인 모습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있을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거 이슬비처럼 많이 오지는 않지만 비가 계속 와. 근데 이 지금 온대 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해요? 서쪽으로 이동해요? 서쪽이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서쪽에서 오는 거라고 했어요. 편서풍은. 그래서 얘는 지금 이동 방향이 요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디 있어? 얘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1번, 2번. 비가 오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맑아져. 그러다가 또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기단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사람은 이쪽 3번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소나기가 미친 듯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기에 걸리기 좋겠죠. 그래서 뭐 여름이라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하루에도 무슨 김기타 선생님 기분 변하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바뀌듯이 날씨가 바뀌면 우리 지금 나를 지나가는 기단이 뭐다? 온대 저기압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일 어려운 온대 저기압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럼 스스로 확인 한번 볼게요. 1번 저기압 중심에서 날씨가 흐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 상승을 통해서 단열 팽창 되면 기온이 하락되고 이슬점 도착한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름 생성. 앞에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공기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까지만 적어도 사실은 맞긴 하지만 좀 더 논리를 논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번 온대 저기압의 남서쪽과 남동쪽에는 각각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가? 우리 모양이 이거였잖아요.
띠르리 팽맨. 그래서 남서쪽은 온난, 남서쪽은 한랭, 남동쪽은 온난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려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려보고 복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남서쪽은 한랭, 남동쪽은 온난 전선이 형성됩니다. 이거 3번은 이미 했던 거라서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종류와 강수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이거 과제로 나갑니다. 자, 한랭, 온난, 전선 이렇게 해놓고요. 구름의 종류. 한랭은 어떻게 돼? 서쪽에서 차가운 게 들어오니까 경사가 급하니까요. 저군형이죠. 온난은 그쵸. 따뜻한 공기가 서쪽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가파르지 않고 부드럽게 타고 올라간다라고 했죠. 얘는 저군형이 아니라 충운형이었습니다. 강수의 특징 얘기하면 한랭은 저군형이니까 소나기성 비. 온난은요 이슬비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